곽재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전투에서 빨간 옷을 입고 지휘하며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정인홍 역시 임진왜란의 의병장. 58세의 고령에도 의병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임진왜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의병을 일으켜 선비의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했다는 것. 그것 외에도 하나의 공통점이 더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경남 산청의 산천제입니다. 지리산의 천왕봉 아래 자리 잡은 산천제. 이곳은 어떤 곳이고 곽재우 정인홍과 어떤 관련이 있는 곳일까요? 잠깐. 그런데 누구세요? 나? 나 남영 조식이야. 이분은 남명 조식 선생입니다. 남명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약 520년 전 조선시대 연산군이 나라를 다스리던 1501년 경남 합천군 삼가면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명 선생은 아버지로부터 글을 배워 다양한 학문을 공부하였습니다. 4살이 되던 해 아버지께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에 오르게 되었고, 이때부터 남명 선생은 아버지를 따라 주로 한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때 훗날 학문을 함께 넓힐 동고 이준경, 일제 이항, 대곡 성운과 같은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명 선생은 20세부터 약 10년간 벼슬길에 오르기 위해 시험을 쳤으나 당시 남명 선생의 글솜씨가 과거 시험에서 중요시하던 분위기와 많이 달라 3번의 시험에 모두 낙방하였습니다. 거기에 올바른 선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이 겹쳐 남명 선생은 벼슬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명 선생은 김해로 와서 산해정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고 많은 버들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배움을 한층 더 깊이 있게 다듬었습니다. 48세가 되던 해 외가가 있던 합천 삼가로 돌아와 뇌룡정을 짓고 학문 공부에 힘쓰며 제자를 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55세가 되던 해 단성 현감에 임명한다는 임금님의 명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며 오히려 나라의 상황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는 상소문 을묘사직서를 올렸습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임금님께 이야기하는 남명 선생의 모습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잠깐, 우리 잊은 거 아니죠? 남명 선생님, 혹시 곽재우와 정인홍을 아시나요? 아, 재호랑 인홍이? 둘 다 내 제자야. 그랬군요. 두 분 모두 조식 선생의 제자였네요. 조식 선생은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쳤던 걸까요? 61세가 되면서 남명 선생은 평소 좋아하던 지리산 천왕봉 밑에 덕산으로 와 산천제를 지어 더욱 활발하게 제자를 기르셨습니다. 이 시기에 덕계옥원, 정인홍, 정탁, 최영경, 곽재우 등 나라와 백성을 위해 큰 업적을 이룬 인물들이 남명 선생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남명 선생의 가르침은 크게 2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남명 선생의 첫 번째 가르침, 레슨 1, 자기관리 끝판왕. 남명 선생의 별명 중 하나는 칼과 방울을 찬 선비입니다. 왜 그런 별명이 지어졌을까요? 남명 선생은 경이검이라는 칼을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경이검의 경이는 남명 선생을 대표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평안한 상태를 경이라 부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친구에게 나쁜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부모님께 예의 바르게 행동했는지 스스로 생각하며 내일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경의 상태를 이루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보고 싶은 유혹과 욕망을 이겨내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면 여러분은 의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남명 선생은 경이검이라는 칼을 차고 다니면서 나쁜 유혹과 욕망을 경이검으로 잘라버리겠다는 단호한 마음을 계속 떠올리셨다고 합니다. 성성자라는 방울도 경이검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남명 선생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방울을 차고 뛰어다니거나 바쁘게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남명 선생은 방울 소리가 나지 않도록 움직이고 행동하기 위해 성성자라는 방울을 항시 차고 다녔습니다. 행동은 마음을 담는 거울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방울 소리가 나게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마음이 어지러우실 때는 사발에 물을 한가득 넣고 두 손으로 들어 밤을 지새우면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점검하셨다고 하네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점검하고 올바르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점, 자기관리의 끝판왕 맞죠? 레슨 2. 아는 것보다 하는 것. 남명 선생은 당시 유학 공부의 기초가 되던 책인 소학을 제자에게 가르칠 때도 부모를 섬기고 형제에게 공손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아이에게 자애롭게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이론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남명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 후에 일어난 임진왜란 당시 50명이 넘는 제자들이 의병장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남명 선생 본인도 자신이 공부한 학문이 실제 정치에 반영되도록 2번의 상소문을 올리는데 그것이 바로 을묘사직서와 무진봉서입니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특히 무진봉사는 당시 서리들의 잘못된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는데 실제로 이후의 서리들의 횡포를 못 이긴 백성들이 임술로 민항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학자의 공부가 단순한 이론 공부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관련되고 나라를 위한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남명 선생의 가치관이 드러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명 선생의 자기 관리와 배운 것을 실천하라는 가르침. 이것들이 조선을 침략한 외로부터 스스로 나라를 지켜낸 대표적인 의병장을 만든 것이 아닐까요?